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7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12시 59분입니다.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배가 고프네요. 동영상 촬영 중에 중간에 뭘 좀 먹어야겠습니다. 아직 점심을 안 먹었더니 힘이 없습니다. 이 책은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by James Stewart 9판이고요. 이 책에서요, 제일 중요한 챕터가 챕터 16입니다. 이 챕터 16에 보면 컬 앤 다이버전스 그래갖고 컬과 다이버전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챕터 맨 끝에 보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1205페이지입니다. 이 연습 문제 40번이 전자기파의 파동방정식인데요. 이 문제를 살짝 읽어보면 Maxwell's equations relating the electric field E and the magnetic field H as they vary with time in a region containing no charge and no current can be stated as follows. 그러니까 in a region containing no charge and no current, 전하도 없고 전류도 없는 영역에서, 우주 공간을 뜻하겠죠. 우주 공간에는 전하도 없고 전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전기장 E와 자기장 H 사이에 맥스웰 방정식이다. 여기 보면 다이버전스 E가 0이고 다이버전스 H가 0이고 컬 E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컬 H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전기장에다가 컬을 취하고 거기다 다시 한번 컬을 취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전기장의 파동 방정식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 H에다가 컬을 취하고 여기다 다시 컬을 취하면 이거는 자기장 파동 방정식일 겁니다. 우주 공간 내에서 이 식에서 델 스퀘어, 이 델 스퀘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라플라스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서 앞으로 조금 가보면 여기에 라플라스 오퍼레이터 그래갖고 이 스칼라 함수 f에 대해서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벡터 f에 대해서 라플라스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는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한번 촬영했습니다.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이렇게 하고요. IQ95 이렇게 해서 검색해보면 이 동영상에서 그린 티어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노멀 디리버티브 이렇게 하고 이 라플라스 항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고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린 정리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라플라시안 연산자 굉장히 많이 사용되니까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뭔가 찾을 때요, 끝에 IQ95를 붙여주면 웬만하면 찾습니다. 그러면 다시 PDF로 돌아갔어요. 여기에 벡터 폼스 오브 그린 티어렘이 설명되어 있고요.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보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나면 다음 동영상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오늘 제 동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배우시면 이런 거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제 동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동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고 이런 계산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고 한방에 빵 외울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법이 있나요? 제 채널에서 아래로 내려가고요. Classical and Basic Modern Physics and Differential Equations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아래로 쭉 스크롤하면 023 C++ 성능 최적화 방법은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볼륨 인티그랄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누릅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보면 23 로렌즈 트랜스폼이 다운로드 되어 있고요.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24로 변경하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이 폴더 속에다가 제가 그림 파일을 하나 붙여 넣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Physics Calculus 24번 폴더에서 Moments.cpp를 열고요. 벡터 디컴포지션 그림을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 파일은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우고 제가 새로 링크를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홈 하면 벡터 엘지브라 릴레이션즈,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벡터 캘큘러스 아이덴티티즈,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하면요, 벡터 캘큘러스 아이덴티티즈가 열립니다. 벡터 엘지브라 릴레이션에서 여기에 굉장히 유용한 항등식이 많이 나와 있고요. Areas and Volume, 이 섹션에서 여러가지 재미있는 항등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할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입니다. 제가 이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 공식을 외우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요, 못 외웠습니다. 이거를 외우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못 외웠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이 공식을 외우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공식을 외우게 되면요, 벡터 캘큘러스 아이덴티티에서 여기에 나오는 어마무시한 공식들을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공식들을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동영상을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엔드 하고요, 이 부분은 디세이블 하고요, 여기다가 void vector decomposition, 그러니까 벡터를 분해한다 이 뜻이에요. 이 함수를 복사해오고 메인 함수에 붙여 넣습니다. 이 함수 속에서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 그림에서 벡터 u를 정의하는데요, 그냥 편의상 xy 평면에서 정의하겠습니다. cna bctr 3d, 제가 대문자를 쓰겠습니다. u는 x 성분이 2.0, y 성분이 3.0, 아무렇게 넣겠습니다. 이 u를 이 그림에 있는 이 u라고 생각하세요. cna bctr 3d, v는 1.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 이거를요 5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벡터를 만든 겁니다. 우선 벡터 B의 단위 벡터를 구하는데요, 오토 B는 B의, 이건 대문자입니다, 유니트, 이렇게 해서 SED, Cout, U는 U, CPG, and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V는 V,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거는 단위 벡터이고요, 단위 벡터는 V입니다. 이거를 좀 이쁘게 정렬 하고요, 이게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왜 스퀴글이 나오죠? 스퀴글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열어도 되고요, 제가 요즘 클랭 컴파일러를 많이 쓰는데요, 클랭 컴파일러가 요즘 제일 불안정하기 때문에 클랭에서 작동되면 다른 컴파일러에서도 작동됩니다. 클랭 플러스 SED C++ 20 moments.cpp ltbb12 o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 하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값이 나왔네요. 너무 길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제가 짧게 간단하게 나타내겠습니다. 이거는 disable 하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c 해보면요, u, b가 나왔고 이거는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크기를 출력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단위 벡터의 크기를 출력해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v magnitude, 이렇게 해서 v의 크기를 출력해보면 1이 나오면 단위 벡터겠죠? cls c 이렇게 봤더니 v의 크기가, 즉 이 벡터의 크기가 1이라는 뜻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벡터를 연산할 수 있다는 게요. 이 그림에서 벡터 u를요, 우리 소스 코드에서는 대문자 u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u를 v의 평행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이 벡터 U를 분해하는데요. 이 분해할 때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분해할 수도 있고요. 다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분해하는데요. 오로 CV라는 말은 벡터 U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vertical component, 즉 이 벡터를 찾아내는데요. 이렇게요. V가 단위 벡터이고요. 이거는 단위 벡터이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하는데요. 벡터 U를 다시 크로스 프로덕트 시킵니다. 이 연산자는 크로스 프로덕트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행한 연산은요. 벡터 V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는데 U에다가 다시 V로 벡터 3중곱입니다. 오토 C 패러렐은 벡터 U의 벡터 V의 평행한 성분을 CP로 나타내고 원래 벡터 U에다가 수직 성분을 뺍니다. 이 연산은 벡터 U에서 이 수직 성분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CP는 벡터 V의 평행한 이 성분을 나타내고요. CV는 벡터 U의 V에 대해 수직인 이 성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TD, Cout, CV는 CV, CPG, NL 여기다가 NL로 수정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CP는 CP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CV와 이거는 다트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CV와 CP를 다트 프로덕트 합니다. 이 두 벡터가 이 vertical 수직 성분과 parallel 평행한 성분이 서로 90도가 된다 그러면요. 이 다트 프로덕트는 0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다가 and L을 하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C를 해보면요. 이거는 수직 성분이고요. 이거는 평행한 성분이고 두 개를 다트 프로덕트 했더니 아주 작은 수인데요. 이거는 0으로 간주해도 됩니다. 여기서요. 벡터 U를 CV, CP로 분해했기 때문에 CV와 CP를 더하면 원래 벡터 U가 나와야 합니다. 이거를 L로 변경하고요. STD, Cout, CV 더하기 CP는요. CV 더하기 CP, CPG, AND 이렇게 하고 컨트롤 AND에서 이 부분을 되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요. CV와 CP를 다시 더했더니 EO 우리가 여기에 뭔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 U를 수직 성분과 평행한 성분으로 분해해서 이 두 개를 다시 더하면 EO 원래 벡터 EO가 나오면 이거는 올바르게 분해된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오토 DP 이 D는 다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평행한 성분, 수직 성분으로 분해한다는 뜻입니다. 벡터 U를요. 이거는 다트 프로덕트입니다. 다트 프로덕트를 하고 나면 스칼라 값이 나오고요. 여기다 곱하기 V 이거는 V의 평행한 U의 성분 이렇게 되고요. 오토 D V는요. U에서 DP 평행한 성분을 뺍니다. 이거는 V의 수직한 U의 성분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제 다 D로 바꿉니다. D, D, D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합니다.
ClS, 역시 결과는 동일합니다. DV 수직인 성분은요 마이너스 0.3999999 이거는 0.4로 봐도 되고요. 0.2 평행한 성분은 2.39999 2.4로 봐도 되고요. 4.7999 4.8로 봐도 됩니다. 이것과 이거는 동일하고요. 역시 두 개를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 이거는 아주 작은 값으로 0으로 봐도 되고요. 두 개를 다시 더하면 2.5 원래 벡터 U가 나옵니다. 모든 게 올바르게 계산되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0으로 나와야 될 게 10-16성 이렇게 10-15성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부동소수의 연산 오류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A 크로스 B 크로스 C 이 공식이 있고요. 이번에는 A와 B를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 시킵니다. 이 두 공식을 외우는 게 왜 어렵냐 그러면요. 이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면 굉장히 헷갈리고 써먹지를 못합니다. 외우는 것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왼쪽 식에서요 괄호 속에 왼쪽 식에서 가운데 부분을 빼냅니다. 그러면 B가 나왔고요. 왼쪽 식에서 가운데 부분을 빼내고요. 왼쪽 식에서 괄호 속에요. 가운데 부분을 뺀 나머지 이 식에서는 C가 되고요. 왼쪽 식에서 괄호 속에 가운데 부분 B를 제외한 A를요 1위로 가져옵니다. B 앞에 여기 B 앞에요 B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A와 C를 다트 프로덕트 합니다. 이렇게요. B를 제외하고요. 여기 B를 이미 써먹었으니까 나머지 부분 A와 C를 다트 프로덕트 합니다. 여기서 C를 써먹었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 A와 B를 다트 프로덕트 합니다. A 다트 B 이렇게요. 여기에서는요. 이 괄호 속에 A를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요. A를 제외한 B와 C를 다트 프로덕트 합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한 후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게 공식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요. 이 왼쪽 식을 전개하면요. B와 C가 이루는 평면 상에 있는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왼쪽 식에서 이 식을 전개하면요. 괄호 속에 A와 B가 만드는 평면상에 있는 새로운 벡터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칼라고요. 이것도 스칼라고요. 이거는 스칼라고요. 이거는 스칼라입니다. 이거를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D 크로스 E 크로스 F 이렇게 나왔을 때요. 왼쪽 식에서 가운데 있는 텀을 끌어내고요. 괄호 속에 나머지 텀을 뽑아내고요. E에서 왼쪽 식에서 E를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요. E를 제외한 D와 F의 다트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D 다트 F가 되고요. F를 써먹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F를 제외한 D와 E의 다트 프로덕트입니다. D, 다트, E. 이게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요. G, 크로스, H, 크로스, I.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요. 왼쪽 식에서 가운데 텀 H를 앞으로 뽑아내고요. 괄호 속에서 H를 제외한 G를 뒤로 뽑아내고요. 왼쪽 식에서 H를 제외한 G와 I의 다트 프로덕트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왼쪽 식에서 G를 제외한 HI, H, 다트, I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식을 풀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요 A 다트 C는 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B를 앞에 쓰고요. A 다트 C를 뒤에다 써도 되고요. A 다트 B는 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C를 앞에 쓰고요. A 다트 B를 뒤에다 써도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D 다트 F는 스칼라이기 때문에요. E를 앞에다 쓰고 D 다트 F를 뒤에 써도 되고요. 벡터 F를 앞에 쓰고요. D 다트 E는 뒤에다 써도 됩니다. 그리고 다트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I와 G의 순서를 바꿔도 되고요. I와 H의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제가 이거를 디세이블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드 하고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벡터 U를요. 이 벡터 U를 벡터 V의 수직인 성분과 평행한 성분으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수직인 성분은 마이너스 0.4, 0.2고요. 평행한 성분은 2.4, 4.8입니다. 다시 한번요. 벡터 U를요. 벡터 V의 평행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분할하는데요. 벡터 U의 벡터 V의 평행한 성분은요. DP입니다. P는 parallel이라는 뜻이고요. 평행한 성분은 2.4, 4.8이고요. 위에서 CP도 2.4, 4.8 그러니까 CP와 DP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V의 수직한 벡터 U의 성분은요. DV이고 마이너스 4.0, 0.2인데요. 이 값은 CV와 같습니다. 그래서 1위로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이거를 잘라내서요. 앞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뒤로 가져왔고요. CV가요. 이 값이 DV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CP가요. DP와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금방 배운 공식을 적용합니다. 이거는요. 이거와 동일하고요. 이 식에서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U고요.
괄호 속에서 U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V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고요. U 앞에요. U를 제외한 두 벡터 V를 다트 프로덕트 시키고요. V 앞에요. 이 V 앞에 괄호 속에서 이 V를 제외한 V와 U의 다트 프로덕트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중간에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V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1이 돼서 U가 되고요. 이 결과가요, CV입니다. 이 CV는요, DV랑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요, DV는 이 식이고요. 이 식에서 DP는 이 식입니다. 이거는 다트 프로덕트이고요. 이거는 곱셈입니다. 다트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CV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결과가요, 이거랑 동일하고 이게 이거랑 같습니다. 여기서 곱셈교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CV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수직한 성분, 이 벡터 U에서 수직한 성분 UV를 뽑아낸 거고요. 이 DV는 U에서 DP를 빼고요. 이 DP가 다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요,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를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연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